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시민들 가까이에서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이선정 연구위원과 함께 아동학대 공공 대응 매뉴얼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오늘은 이제 마무리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쯤 되면 굉장히 이제 아주 친숙해서 편안하게 진행을 하시거든요, 같이. 자, 이제 그동안 문제점 또 각기 뭐 실태 쭉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동안 펼쳐놓았던 것들 우리가 뭐 다 100% 완벽하게 마무리를 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대안 제시라도 또 희망적인 얘기라도 좀 하시면서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동학대 제 이 연구에는 아동학대 관련돼서 그러면 아동학대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어떤 접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매뉴얼 자체가 연구였기도 하고 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달 체계 측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그 가능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연구의 포인트는 기존에 서로 다르지 않은 전달 체계 속에서 지역의 특성들을 보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지역 특성들을 반영해서 네네. 효과적으로 이 아동 학대에 관련돼서 대응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음. 게 포인트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인천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냥 매뉴얼이나 스탠다드하게 진행 이 전달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 지역에서는 좀 지역 특성들을 좀 살려서 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에 있는 지역들의 사례를 이 책에 보시면 담아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요것들은 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 개의 지역들의 사례를 좀 이야기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거 쭉 짚어드리면서 그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천이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그 사고율이 높은 거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의 철저한 사례 분석과 적용 그리고 어떤 보수적인 적용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 네.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인천에서도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까? 뭐 중구, 동구, 뭐 미추홀구 이런 각 지역 구마다 이런 사례들이 잘 관리하고 못 관리하고 아동 학대의 어떤 그 사례가 좀 적고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까? 지역별로도? 지역별로는 우선은 아마 이제 직원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고 네, 사건들이 얼마만큼 이제 신고가 들어오냐 뭐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어쨌든 업무하는 환경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 지역은 아동학대 전담 아동 보호과가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좀 다들 다르게 되어 있는데 네, 네, 거기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전국에서 그렇지 않아도 같이 연구하셨던 교수님들이 이 사례는 전국에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 네, 건물은. 네, 네, 왜냐하면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면 어찌됐던 가해자라고 지목되고 있는 부모들하고 아이하고 상담을 하다가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오는 출구와 나가는 출구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아동들이나 그 상담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담실 옆에는 일시보호가 지금 아동 일시보호 시설이 인천에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 발생을 해서 부모하고 분리를 할 때도 일시보호소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인맥을 통하고 그 저녁에 여러 곳에 전화를 해서 아이들을 어쨌든 분리시켜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참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네, 네. 지역은 그 구는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침대가 2층 침대가 네, 내려져 네, 있습니다. 네.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그냥 사무실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상담소가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열악한 곳이 있고요. 네, 네. 그렇지 않은 곳은 알겠습니다.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고할 만한 지역의 사례를 얘기해 음, 주신다고 했는데 음.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걸 하나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동을 이제 분리하게 될 경우에 네네. 이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나는 분리하고 싶은 걸 원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네. 어른들이 분리를 하게끔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른들은 제가 듣기로는 네, 어른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어른들은 없고요. 네. 그 분리를 막습니다. 어른들 어른들은? 대부분. 네. 네, 네. 그리고 아동들은 분리를 원해요. 우선은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아동과 부모를 우선은 그 현장에서 분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아동에게 조용하게 내 의중을 물어보고 그래도 아동이 어쨌든 어떻게 보면 발생했던 사건들이 조금 그래도 뭐 아동에게 크게 뭐 학대를 인해서 크게 지장이 없다. 그리고 아동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경우에는 우선은 경고만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구조인데 그렇지 않고 심각하면 거기서 끝까지 설득하는 과정들을 하고 나오신다고 합니다. 이런 아동 학대와 관련된 정말 그 모범적인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그 모범적인 사례에서 정답이 있겠죠? 모범적인 사례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동학대가 발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아동과 그 부모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아동을 분리한 상태에서 이 추석이나 아니면 명절이 돌아오면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천에 있는 그 공무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의중을 물어보고 아이에게 의중을 물어보고 일정 기간 어쨌든 시설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는 이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아이하고 부모하고 같이 하루든 이틀이든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것들을 지켜봐서 이 아이를 보호 좋지 않은 기간을 조금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이걸 판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 학대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원가족에 복귀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족하고의 어떤 이런 관계가 일시적인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확인해 본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무조건 그냥 매뉴얼대로나 아니면 그냥 편리한 대로 당신들이 편리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부모나 아이들의 의사들을 끝까지 듣고 어떤 게 최선인지를 계속 고민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원구가 지금 아까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소개를 좀 해줘 보시죠. 어떻게 잘 돼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하고도 같이 일맥상통하는데 이게 이제 그 아부전하고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하고 이게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 아부전에 있는 이 분들이 사례 관리를 종결시키거나 아니면 그 사례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아부전에 있어서 굉장히 배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들이나 이 아이들 그러고
뭐 사회자님도 어저께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네. 관점을 그러면 어떻게 좁히고 이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사례 관리를 할 거냐.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빈곤한 가정 같은 경우는 이 부모도 실질적으로 사회적 학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어떻게 이런 좀 불편한 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 자원을 연계해 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아부전뿐만이 아니라 학대 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같이 한 공간에서 그 어떤 그 사항들을 사례 관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연계해 줘야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 그 처리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그냥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야지만 기관과 기관이 그 아이를 두고 이 우리 이권 다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원구에서는 아동보호과를 이 구청이 아니라 지자체가 아니라 밖에 있는 시설에 두고 있고요. 거기에서 아보전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동보호과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거기에 관장님으로 계시고요. 그 관장님으로 계시니까 아보전에 있는 그 직원들도 내 직원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어쨌든 이 같이 직원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상황들을 같이 이 아이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자원을 네트워크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모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왜 못하지라고 하면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공무원의 TO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부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아부전에 있는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임용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이 지금 제가 인터뷰를 한 결과도 많은 지역 인천에 있는 네. 공무원들도 그 모델을 지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다른 지역의 사례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런 예산과 또 TO 이런 것만 해결되면 다 가능한 얘기 같이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한 부분은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도 차원에서 이 아보전의 거점 아보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거점 아보전에서는 아까 뭐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이 슈퍼비전에 대한 필요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담 공무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그 업무를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솔직히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업무를 많이 하면서 노하우가 쌓이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점 아보전에서 슈퍼비전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민간하고 그 공공하고의 어떤 워크숍이나 네트워크를 그쪽에서 원활하게 하고 또 지역마다 이 발생률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아보전도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 응급한 상황이나 그렇게 사례가 많아지는 상황은 거점 아보전에서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이 공무원을 이 직영하는 거가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이 광역 차원에서 그런 역할들도 거점 아보전을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논산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하고의 정보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출동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경찰이 출동할 때 하고 또 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공무원이 출동할 때 같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출동을 같이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산은 아동 학대뿐만이 아니라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 학대까지 같이 업무를 보면서 이 경찰하고 같은 공간에서 네. 이 업무를 하고 같이 뭐 야간도 하고 뭐 네,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뭐 이럴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자면 인천 사회서비스원이 인천시 산하기관이듯 네. 우리 아보존을 별도의 기관으로 이렇게 승격시켜서 운영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니면은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산하기관으로 흡수를 해서 뭐 어떤 지원을 좀 대폭 한다거나 그러면 지금보다는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면서도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인천사 오해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왜냐하면 인천사서원에 예를 들어 산하기관에 있다고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사회서비스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인천사서원의 모든 것을 만능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하나 들고 저는 이제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교육부에 이건 저희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교육부처럼 광역 차원에서 이 변호사나 아니면 뭐 거점 아부전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전담 공무원들이나 아부전 직원들이 고통받는 이렇게 또 다른 부분들을 권리적인 부분들, 책임적인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인천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10개 본부가 같이 그렇겠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했던 이유는 답답한 마음에 네, 지금 알고 그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네네. 그렇다고 뭐 제가 해결돼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를 하시면서 뭐 아쉬운 점이 있었다거나 또 앞으로 뭐 관련돼서 뭐 좀 더 이 연구를 발전시킬 계획은 있으신 건죠? 뭐 이 연구를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될 필요성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좀 제한적인 건 실질적으로 매뉴얼을 조금 한번 다르게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매뉴얼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한계를 이 안에서 다 담는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슈퍼비전을 줄 수 있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저는 시장님하고 경찰청장님하고 인천은 좀 만나셔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정보를 서로 소통하고 네, 네.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 협약을 맺을 건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네, 이런 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이런 아동학대 문제는 자치경찰에서 해결하는 게 아닌가요? 자치경찰에서 해결하지만 그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 내부에서도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네. 특히 요즘엔 또 개인정보의 문제들이 그렇죠.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 APO이신데 네. 이분은 계속 사례 관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분이 뭔가 왜 어디 가셨지? 이러고 봤더니 교도소에 가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정보조차도 이 APO한테까지도 그런 정보들이 공유되지 않는 네. 그러면 이 A4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례를 종결시켜야 되는데 종결시키지 못하고 계속 그 방문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청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게 이제 외부적으로는 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아부전하고도의 소통들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협약을 맺으셔서 어떤 특별한 케이스는 이런 정보들이 공유됐으면 좋겠다. 네, 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후 뭐 또 연구하고 싶은 과제 같은 건 있으셔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동학대를 전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어떤 이런 사례들을 네, 네. 좀 모아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이 지금 아동학대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네, 네. 좀 가능한 것 같진 네. 않고요. 예산 누군가가 또 예산 나오시는 겁니까? 뭐 예산보다는 제 업무량의 문제인 네,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요청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실태들을 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또 도움이 되는 시민들이 굉장히 그 필요한 얘기를 꼭 집어서 얘기해 주셔갖고 굉장히 저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연구 많이 해주시고요. 인천